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탈당했던 무소속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시끄러운 때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린 거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전 의원들의 돈봉투 조사는 잘 되고 있느냐고 되묻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대통령실을 향해 본인을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맥락인지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내가 사실 두 정당의 비대위원장을 갖다가 뭐 10개월 이상씩 해봤는데 그 순간에 굉장히 어려울 때는 마치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 순간만 지나갈 것 같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 정당의 지금까지의 행태입니다. 네, 정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들 혁신과 쇄신을 말하지만요.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게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직면했죠. 민주당이 어떤 쇄신책을 내놓을까 궁금하던 찰나에 내린 결단,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이었습니다. 민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서 갑자기 탈당을 했었죠. 무소속 신분으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사위 통과가 가능하게 했었는데 민주당은 이걸 소신에 따른 대의적 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걸 법안을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리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네, 민 의원의 복당 결정은요. 탈당 1년 만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민주당은 민 의원의 탈당을 소신 탈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오히려 이 꼼수 탈당, 위장 탈당이라는 별칭으로 더 알려져 있죠. 속은 민주당이지만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겉은 무소속으로 위장을 했다 이런 의미인데요. 헌법재판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 위반이라는 게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헌재는 5대4의 결정으로 이 법사위원장이 민 의원의 탈당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조정 심사가 없이 가결되도록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소수당과 비교섭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규정한 이 국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봤는데요. 네, 절차는 위법했지만 결과는 정당했다는 거냐?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당시 국민의힘의 논리였는데요. 오늘 민 의원의 복당 소식을 접하고서는 양심마저도 내팽개쳤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이었죠. 5분의 그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비판까지 감수하겠다 이런 의미로 민 의원의 복당을 결정한 듯합니다. 민 의원 본인은 위장 탈당이 아니다. 본인이 무력화한 안건 조정이 절차는 어차피 소수당 의견 존중되기 어렵다면서 본인의 편법을 정당화해왔습니다. 안건 조정위를 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소수자의 의견을 보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다 안건 조정위는 다수당의 의도를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거의 무력화돼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민 의원의 복당은 예정된 수순이었는데요. 지난주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복당을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 의원의 희생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의리를 내세웠습니다. 민영배 의원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도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입법권에 도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맞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영배 의원은 탈당으로 인한 온갖 비난을 홀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당을 위한 희생에 이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복당을 결정을 했느냐, 이 시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데요. 지금은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으로 당이 지금 시끄러운 상태죠. 이번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사람도 있는데 혹시 그 희생 혹은 자숙도 화려한 부활을 위한 거라고 선제적인 결론을 내린 걸까요? 당을 위한 결단이라고 했던 이 송 전 대표의 진정성 좀 퇴색되는 듯도 합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 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저의 탈당을 계기로 모든 사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대응하여 국민의 희망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돈봉투 의혹을 대하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에도 의문 부호가 붙었죠. 당 차원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도 문제라고 동문서답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윤석열 이성만 의원도 수당에서 탈당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송전 대표가 출국 불주일치됐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됐어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네, 어제 그제의 모습 보셨고요. 오늘 행보 역시 최선의 방어는 공격 모드로 전환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최고위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향한 공격에 나선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지난 캄보디아 순방 당시 조명을 사용한 콘셉트 사진이다라고 했던 이 장경태 최고위원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이 됐었는데요.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는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장 최고위원이 마땅히 해야 할 문제 제기를 했다고 고발당한 건 기막힌 일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본인도 고발하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든지 얼굴에도 그림자가 하고요. 무림 방안 다리 무릎 아래도 그렇고요. 턱 밑에도 육안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조명을 사용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조명 같은데 저도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조명 쓴 것 같습니다. 네, 이 돈봉투 의혹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 모드로 이 프레임 전환에 나선 듯한 모습인데요. 지금 여론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자 쿠키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돈봉투 의혹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여론 69.6%로요. 70%에 육박했습니다. 심각하지 않다는 건 23.6%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처 실망스럽다는 여론이 64.4%였는데요. 실망스럽지 않다는 의견의 2배가 넘었죠. 돈봉투 의혹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미칠 거라는 의견 과반을 넘겼습니다. 당 내에서는 어떤 경우든 위기감을 지금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최대 위기죠. 지금 이 상황은 서막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동봉투 사건 말고도 제2의 제3의 우리 민주당을 부패 비리당으로 엮기 위한 폭탄들이 제조되거나 이미 제조돼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이 아마 저것은 못할 것이다 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 개혁을 해야 된다. 일단 그 위기는 넘겼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오래 기억될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부족하다. 네, 시끄러운 민주당의 상황과는 좀 달라 보여서일까요? 시골 책방 주인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에 시선이 좀 쏠리는 모습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의 사저 근처에 차린 평산 책방의 책방지기가 됐죠. 마을 주민들과 소소한 축하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직접 보시죠. 고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문을 열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이장님, 건배 말씀도 한번 해주시죠. 자, 잔을 다 들어주세요. 우리 평산마을 책방 발전을 위하여! 아유, 건배를 준비하셨네. 네, 문 전 대통령은 이 시골 마을의 책방지기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좀 많이 했던 듯합니다. 소소한 바람들도 여럿 밝혔는데요. 평산 책방이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책방 리모델링과 마을 도서관 부설에 공을 많이 들였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평산 책방이 평산 마을과 지산리의 명소가 되고 또 브랜드가 돼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자랑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평산 책방이 책 친구들과 함께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거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네, 영상으로나마 제가 오픈된 책방을 좀 많이 둘러봤는데요.
그 문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쓴 책들로 서가 한 켠을 꾸민 이 문재인 책 코너요.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추천하는 문재인이 추천합니다라는 코너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관심은 이 책방이 이 민주당 의원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앞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정치인들이 전원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문 전 대통령 정치인들과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죠. 바로 이 발언들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하는 이 말씀인 건가요?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하셨어요. 그 정도 진영 대립과 갈등 증오의 정치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함께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 이자도 안 나왔습니까? 바로 얘기 안 했었습니다. 네, 정치인들은 만나지 않겠지만 이 책방을 매개로 해서 지역 주민들 그리고 당원, 지지자들과는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과거 본인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에서 주민들을 두루 만나고 또 지지자들과도 소통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 멀리서 오는 우리 그 당원 동지들, 또 지지자들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하고 평산 책방의 책 친구들이라는 북클럽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함께 온라인상으로 함께 책 읽고 함께 독감 나누기도 하고 저 어제도 도서 네, 정치적 메시지도 더 자주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여권에서는 벌써 견제에 나선 듯한 모습인데요. 다음 달 개봉 예정인 영화 문재인입니다에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말이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 5년간 이룬 어떤 성취, 제가 이룬 그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데 그것이 뭐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은 허망한 생각이 들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소식 다정해서 앞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이 복당한 민형배 의원은 응원해 주셔서 고맙다. 헌재와 당의 판단을 존중하고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던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회원 여러분은 민 의원의 복당 어떻게 보시나요? 유튜브에 의견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백반장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전 이렇게 정리합니다. 돈봉투 의혹 와중에 민형배 복당 결정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방, 민주당 사랑방 될까?